루하! 안녕하세요. 루이생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비례와 반비례 사이 관계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해한 그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실생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이때 X리터 휘발유로 Ykm를 간다고 할 때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이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이용해서 이게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X랑 Y가 뭐가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X는 휘발유, X리터는 휘발유죠. 그리고 Ykm는 이 휘발유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Ykm예요. 자, 그러면 휘발유가 7리터 있다면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63km 갈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휘발유가 2배인 14리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얼만큼 이동할 수 있죠? 7리터로 63km 갔으니까 14리터면 126km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1리터라면 189km 갈 수 있겠죠? 휘발유가 2배, 3배 될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배, 3배 됐죠? 바로 이런 게 정비례 관계 맞죠? 그래서 휘발유랑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사이의 관계는 정비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정비례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면요. 휘발유가 7일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63, 휘발유가 14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26, 휘발유가 21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89.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Y가 되냐 보니까 9를 곱하면 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처럼 지금 정비례 관계인데 숫자가 크니까 몇을 곱했는지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어떻게 구하냐면 Y를 X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63을 7로 나누면 9, 126을 14로 나누면 9, 189를 21로 나누면 9. 똑같이 다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은 Y는 9 곱하기 X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50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 양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450km는 Y죠. Y가 450일 때 휘발유는 그러면 몇 리터 필요하냐? 우리가 X에다 9를 곱하면 45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50을 9로 나누면 휘발유가 몇 리터 필요한지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도 보시면요. 그러면 용량이 20리터인 물통에 매분 2리터씩 물을 넣는다. X분후의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X랑 Y 사이의 관계식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표를 그려봤을 때 X는 이 물통 안에 물을 넣는 시간이죠. 물을 넣는 시간. 그래서 X분이 되고요. Y는 그 X분 동안 물을 넣었을 때 들어간 물의 양, 그 물의 양이 Y예요. 그럼 이렇게 두고요. 그렇다면 X, 즉 1분 지났을 때 물의 양이 몇 리터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매분 2리터씩 물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분에 2리터씩 들어가니까 1분이 지났으면 물의 양은 2리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2분이 지났다면 물은 4리터. 그리고 3분이 지났다면 물은 6리터. 여기서도 보시면요.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정비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때 관계식은 x의 몇을 곱하면 y가 되냐 요걸 보니까 y는 2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들어간 물의 양이 20리터가 돼야 되잖아요. 즉 y가 20일 때 x가 뭐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리터일 때 x는요. 20은 2 곱하기 시간을 곱하면 20리터가 돼야 되니까요. 그때 시간은 10분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3번 보시면요. 집의 외부에 1제곱미터 넓이를 칠하는데 페인트 값이 4,000원 든다. 이때 40,000원어치의 페인트로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한다고 했을 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1제곱미터 넓이를 칠하는데 페인트 값이 4,000원 든다고 했어요. 4,000원으로 1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다면 40,000원이면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을까요? 10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넓이는 10제곱미터인 벽에 가로와 세로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를 만들 건데요. x가 가로, 세로가 y라고 했을 때 넓이가 10이 될 때의 가로와 세로를 찾아주시면요. 가로가 1이라면 세로는 10, 가로가 2라면 세로가 5, 가로가 5라면 세로가 2, 그리고 가로가 10이라면 세로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10이 되는 걸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가로가 1에서 2로 2배 됐더니 세로는 10에서 5로 2분의 1배가 됐죠. 바로 이게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 관계식도 찾아볼게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10일 텐데요. 이걸 y는 식으로 바꿔주시면요. y는 x분의 10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식까지만 찾아보는 문제여서 이렇게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엔 4번 문제 한번 보실 건데요. 한 모서리 길이가 12m인 정육면체 모양의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이때 물의 높이가 매분 xm씩 낮아지는 비율로 물을 빼낸다 라고 했을 때 y분 후에 물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이때 보시면 x랑 y를 구체적으로 잘 찾아주셔야 돼요. x를 보시면요. 그냥 x미터가 아니고요. 물의 높이가 매분이란 말은 1분당 x미터씩 낮아지는 비율로 물을 뺀다 그랬어요. 그럼 x는 1분마다 낮아지는 높이를 x로 둘 거고요. 그 다음 y는요. 그때 y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y가 됩니다. 그렇다면 1분마다 1m씩 물이 빠진다면 높이가 12m인 물통인데요. 이 물통에서 물이 전부 빠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2분이 걸리겠죠? 1분마다 2m씩 물이 빠진다면 높이가 12m인 물통에 물이 전부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이 되겠죠? 그럼 1분마다 빠지는 물이 많아지니까 시간은 그만큼 적게 걸리는 거 맞죠? 1분마다 낮아지는 높이가 3m이다 라면 이 높이가 12m인 물통에서 물이 전부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4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분마다 낮아지는 높이가 4m일 때 높이가 12m인 물통에서 물이 전부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보면 x가 2배, 3배 됐더니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죠. 바로 이게 반비례 관계다.
x가 늘어나니까 y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걸 반비례관계라고 하고요. 이때의 반비례관계 식을 찾아보면요. x랑 y를 곱하면 1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xy는 12, x를 이항시켜주면 y는 x분의 12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글을 이용해서 x, y에 대한 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 표를 이용해서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찾아주시고 정비례, 반비례 관계식을 찾으신 후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문제들이더라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식 사이의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 해결력이 더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 반비례 관계 실생활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